안녕하세요. 세퍼언니 한지연입니다. 오늘은 국제결혼 그리고 외도, 동극으로의 귀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.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제결혼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. 물론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사시는 부부도 많습니다. 하지만 의도치 않게 불행한 가정으로 남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경우가 있는데요. 저에게도 많은 국제결혼한 부부들의 상담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. 국제결혼의 문제점은 아무래도 소통의 문제가 가장 클 거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. 소통의 문제보다 사실은 문화적인 차이, 그 문제가 훨씬 어렵습니다. 그러다 보니 정서적으로 함께 결합이 된다는 것이 매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. 그래서 언어적인 부분은 말을 배우고 서로 간의 말을 배움으로 인해서 언어 간의 소통은 줄일 수 있으나 그 안에 들어있는 문화적인 정서상의 문제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. 그래서 결국 한쪽 배우자가 굉장한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그 외로움을 느낀과 동시에 같은 나라의 이성과 외도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요. 이것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또 내 문화에 대한 그리움, 그런 것들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국제결혼의 갈등 사례와 그 대처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. 국제 결혼 후 외도, 동거, 귀국 같은 사례가 실제로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국제 결혼에 있어서 언어적인 소통은 그래도 해결이 가능하다. 그렇지만 문화적인 소통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제가 앞서 드렸는데요. 문화적인 소통이 되지 않을 때 나의 정서를 또는 상대방의 정서를 100%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. 그러다 보니 이 정서상의 소통이 되지 않을 때 외로움이 짙어지고 이 외로움을 같은 나라의 이성이나 같은 나라의 동성인 친구들을 사귀면서 풀고 나가지만 점차적으로 그것이 이성으로 확대되면서 본국에 또는 본인의 나라의 그 이성을 만났을 때 느끼는 편안함, 이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이 뭐냐면 정서상의 감정 표현이라든가 그 미묘한 그 감정 표현을 서로 알아듣기가 또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러다 보면은 오해도 많이 생기고 갈등도 많이 생기게 되고 또 가치관의 차이도 굉장히 다릅니다.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럼 이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것에서 미묘한 이 정서상 또는 가치관의 차이가 괴리감을 서로 느끼게 하기 때문에 이질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. 이 사람 나랑 다르네. 이 다르다는 느낌이 사람에게 주는 부담은 굉장히 큽니다. 나와 같지 않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. 근데 문화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가치관도 다르다는 느낌이 이 사람과 함께하는 게 어렵겠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. 그러다 보면 이질감이 느껴지고 거리감이 느껴지고 이 이질감은 거리감으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 거리감에서도 외로움이 느껴집니다. 이렇기 때문에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는 아무래도 점차적으로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. 본국에 가면 이 이질감이나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. 거리감과 이질감, 이질감에서 오는 거리감, 그리고 그 다음에 외로움, 그 다음에 우울함, 이런 단계를 거쳐가게 되어 있습니다. 이러다 보면 같은 동양의 같은 나라의 본국의 사람과 어울리고 싶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고 그 안에서 또 이성도 만나게 됨으로 해서 문화적인 어떤 위로를 받고 그 같은 문화로서의 위로를 받고 미묘한 감정에 대한 이해를 받고 그렇게 외로움을 달래가다 보면 외도가 매우 손쉬워집니다. 그렇게 외도를 하게 되면 한국에서 번 돈으로 본국에 돌아가서 생활을 하기 위해 미리 차곡차곡 준비해서 본국으로 들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. 이혼을 선택하지 않고도 그냥 본국으로 들어가 버리는 케이스도 꽤 많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장 외도나 본국으로 들어가 버리는 이유는 문화적인 차이에서 정서상의 그 거리감을 느끼고 이질감을 느낌으로 해서 외로움과 고립감 또 우울감으로 인한 회피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
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여러분들 국제 결혼하면 보통 뭐 베트남, 필리핀 이런 국제 결혼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국제 결혼은 꽤 많아지고 있는 형태고요. 제가 했던 상담 사례 중에는 유럽 쪽의 남편분과 결혼 생활을 하시는 아내분이셨어요. 한국 분이 아내분이시고 근데 이 남편이 아이가 둘이나 있고 15년을 함께 결혼 생활을 했는데 본국으로 출장을 갔다 올 일이 있는 거예요. 근데 출장을 장기화 시키면서 자주 본국에 들어가고 결국 알고 보니 본국에 상간녀가 있었던 겁니다. 같은 나라 유럽 여성과 외도를 하고 있는 걸 알게 되고 그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이혼을 요구하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. 이것뿐이 아니라 국제 결혼한 남성분이 이제 한국 남성분이 동남아시아 쪽의 여성분과 결혼을 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아내분들이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도 그냥 집을 나가버리고 이혼을 해주지 않자 그냥 가출을 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걸로 상담을 많이 신청해 주십니다. 근데 이제 그 본국에 있는 가족들이 다 나와 있는 경우 한국에 나와 있는 경우는 본국으로 일방적으로 들어가 버리는 케이스는 적지만 한국에 오롯이 혼자 고립돼 있던 본국의 가족들이 있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본국으로 말없이 귀가하는 케이스가 꽤 많은 지금 상태입니다. 그러니까 국제결혼이 가장 어려운 점을 제가 짚어드리자면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것과 그 문화의 차이에서 불러오는 가치관의 차이, 그 가치관의 차이가 또 생활 습관의 차이를 가져오고 나와 다른 것을 내가 수용해 가야 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보니 나와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 이것이 점차적으로 갭이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갭이 넓어지면서 더 어려움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남겨진 배우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점은 무엇인가요? 남겨진 배우자분들이 이제 원인을 알면 외도를 했다든가 아니면은 평상시에 사이가 안 좋았거나 이랬으면 조금 이해를 하는데 사이가 나쁜 것도 없었고 아이들도 뭐 하나에서 3명, 4명까지 있는 케이스도 있는데 아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말없이 집을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랬을 때 가장 힘들어하세요.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. 내가 아내를 때리거나 하지도 않았고 정말 성실하게 살았고 아내와 아이들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 전혀 파악할 수 없을 때 가장 힘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.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라는 탓을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을 때 너무너무 힘들어 하세요.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상담하고 있는 사례 중에 지금 내담하고 계시는 부부분이 국제 결혼하신 분이 있는데 정말 두 분이 사이가 20년 동안 좋았어요. 근데 아내분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또 그러다 보니 더 잘해줬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국제 결혼한 여성도 남편이 자기에게 정말 잘해줬다.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자기 같은 나라 사람이 좋아진 걸 어찌할 수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계시거든요. 근데 그게 왜 그러냐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이분이 한국에 와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너무 외로웠다. 너무 외롭고 힘들었고 그 점 때문에 그게 짙어지다 보니 정말 잘해줬어도 나는 좀 이제는 덜 외롭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무리 한국에 20년을 살았어도 본국에 돌아가서 내 나라에서 살고 싶은 그 마음을 비우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합니다. 물론 외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리신 거기도 하겠지만 그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외로움이 너무 컸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 일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아내가 변했을 때 정말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을 때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결혼 전 후에 반드시 확인 준비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? 일단 제가 누누이 정서적인 부분이 부부 사이에 원활한 소통을 만드는 거거든요. 정서상으로 가까우면 소통이 굉장히 잘 됩니다. 언어가 문제가 되지 않죠, 사실. 그렇지만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본국, 그러니까 그 남편이나 아내의 국제적인 문화를 공부하실 필요가 있고 그 나라에 좀 자주 들어가 보실 필요가 있고 가족 간에 생활하시는 모습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원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
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고요. 그 나라의 문화를 익히셔서 문화를 이해한다는 마음을 주시고 되도록이면 그 본국의 언어를 반드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. 결혼하고 나면 그 노력이 덜해지거든요. 근데 결혼하시고 난 후에도 이 노력을 꾸준히 해 주신다면 본국에 대한 향수도 좀 줄어들게 할 수 있고 한국에 적응하는데 그리고 정서적으로 남편과 또는 아내와 소통하는데 원활함을 느끼기 때문에 외로움이나 고립감을 좀 덜 수 있습니다. 문화적인 공부, 언어적인 공부를 본국에 관심을 끝없이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. 자녀, 재산, 비자 문제 등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어려움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? 전체적으로 있죠. 자녀의 문제도 이제 서로 교육, 훈육이나 교육의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. 나라마다 그 교육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.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는데도 서로 이질감이나 또는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고요. 재산적인 문제는 이제 아무래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이 낮다 보니 경제적인 부분도 조금 더 힘들 수 있고요. 또 비자 문제들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.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다 일어날 수 있는 게 국제 결혼이에요. 원활하게 이걸 해결해 가는 것이 가장 좋은데 자녀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엄마의 의견을 따르는 게 좋은데 왜냐하면 아이들하고 정서상으로 깊이 있게 소통하기가 좋기 때문에 그런데 자녀들이 이제 엄마랑 아빠가 다른 언어를 쓰고 나한테 얘기할 때 이중 언어를 씀으로 해서 그걸 터득해서 좋을 수도 있지만 그 말을 쓰는 게 싫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. 엄마가 뭐 태국어를 쓰거나 뭐 베트남어를 쓰거나 했을 때 그걸 배우면 무조건 도움이 되는 건데 어릴 적에는 내 엄마가 다른 엄마들과 다르다는 데서 힘겨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. 여기서 오는 서로 간의 어떤 차이가 고립감을 만들고 이 고립감은 또 외로움과 이어지기 때문에 자녀로부터도 외면당하는 느낌이 들 때 가정의 문제는 더 짙어질 수 있겠죠. 그래서 재산적인 부분도 이제 한국에서 함께 맞벌이를 할 때 아무래도 외국인 노동자분들은 임금의 차별을 겪기 때문에 한국 부부들보다 재산적으로도 축적하기가 좀 어려움을 겪고는 합니다. 그러니 이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서도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시는 분들은 정말 서로에 대한 헌신도가 높으시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. 어려움들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헌신을 하고 사랑하고 함께 하는데 즐거움을 만들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신다면 가정은 밝게 꾸려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남겨진 배우자가 할 수 있는 문제는 법적인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해 내실 수 있는 걸 찾아내셔야 돼요. 왜냐하면 이혼이 되지 않았을 때 오는 부당한 대우도 많고 이혼이 됐을 때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많기 때문에 만약에 더 이상 합쳐질 수 없다면 본국으로 그냥 가버린 분에게 이혼을 요구하시거나 이혼 통보를 하시거나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변호사를 찾아서 아무래도 상의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. 심리적으로는 계속 그 상대방한테 매여 있고 힘들어 하기보다는 남겨진 아이들과 본인을 위해서 되도록이면 그 문제에서 조금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집을 나간 상태에서 연락이 전혀 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본국으로 가버린 경우는 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낮고 무조건 그 문제에만 몰입돼 있다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우선 자신의 삶에 열중하고 계시다 보면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선택해서 다시 돌아오는 케이스도 제 상담 사례 중에는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집을 나가고 배우자의 문제에만 몰입돼 계실 게 아니라 본인이 심리적으로 잘 일어나실 수 있도록 그 관심을 본인에게 가져오셔서 아이들과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국제 결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국제 배우자의 그 나라에 대한 문화의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해드렸습니다. 언어적인 소통도 중요한데 그 배우자만 나의 언어를 배우게 하지 마시고요. 나도 그 나라의 언어를 정말 기본적인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소통을 하실 수 있어야 그
그 배우자의 부모님과도 소통할 수 있고, 그리고 가족과 소통하는 문제도 가족 간의 끈끈함을, 관계를 가깝게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. 유대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정을 지켜가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. 그러니까 문화적인 이해와 언어적인 소통을 나의 문화와 나의 언어로만 하시지 말고 국제 배우자의 언어와 문화를 반드시 익힐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그러면 여러분의 국제 결혼도 더 건강하게 그 가정이 지켜질 거라고 믿습니다.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 함께 부탁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